1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 그림 그리기에 도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16년 차 직장인이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철들고 그림 그리다의 저자 정진호 작가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인터뷰 선물에서 확인하시죠. 누구나 다 아주 작은 소질은 갖고 태어나요.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우리 나이가 40부터고요. 그리면서 미처 몰랐던 것들, 그림을 그리는 그 과정, 그 행동, 그거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데 창의적인 창작물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에서 행복을 느꼈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개인전을 하는 게 목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진호 작가님. 여기 철들고 그림 그리다라는 책의 저자분이신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6년 동안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시다가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런 책을 쓰셨어요. 네, 이 책은요,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 이제 미대를 가기 위해서는 그림 공부를 열심히 그릴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보통 평범하게 회사 생활하거나 학교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그림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어떻게 하면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리게 되고 거기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림 그리기 책이기보다는 일종의 행복해지기 위한 그런 책이죠. 이 책으로 이제 대중 앞에 나서시게 되는 어떤 일종의 그런 계기가 된 책이고, 또 이 책으로 인해서 대중에게 다가가는 그런 화제의 인물이 되셨는데, 저희 선물이 뵙고자 청한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에서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뜻밖의 곳에서 기쁨을 찾으신 게 참 좋아 보이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거의 18개월 정도 매일매일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18개월 동안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면서 그전에는 미처 몰랐던 것들이 주변에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대부분 너무 바쁘게 살고 급히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보니까 이미 내가 다 좋은 것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내가 보는 내 눈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그것들을 다 그냥 지나쳤는데, 18개월 동안 천천히, 긴 시간은 아니었어요. 하루에 한 짧게는 15분, 길게는 30분 정도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리면서 미처 몰랐던 것들, 내가 내 눈으로 주위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뭔가 창의적인 창작물들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에서 행복을 느꼈고요. 그리고 그 과정을 찬찬히 이제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그것들을 다 모았더니 책이 된 거죠. 18개월 동안 거의 매일같이 그림을 그리셨다고. 걸렸어요. 많은 시간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매일같이 그렇게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는 굉장한, 쉽지 않죠. 그것도 평범하게 또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그 가족하고 일과 개인 요 세 가지 균형을 잘 맞추면서 계속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론가 훌쩍 떠나거나 현실을 벗어나진 않았어요.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어떻게 하면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일이었고요. 그거에 대한 실험 대상으로 제가 먼저 해보자 했던 게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거였고요. 그림도 사실은 그 전부터 배우고 싶다는 오랜 로망은 있었지만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시작을 했어요. 손바닥만한 노트에다가 주변에 있는 작은 사물들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한 100시간 정도 지나니까 그때부터는 손이 제가 의도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한 500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것들을 보는 눈이 생기고, 한 1000시간이 지나니까 눈도 정교해지고 손도 빨라지고 하면서 그림이 점점 복잡해졌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훌쩍 떠난다거나 가족을 멀리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었고요. 직장 생활을 다 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다 보내면서 그야말로 틈틈이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집에 와서 저녁 때 그림을 그렸는데 가족들이 안 좋아해요. 아빠가 와가지고 식구들하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혼자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모습이 그닥 아름답지만은 않은데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아침에 1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가서 빈 사무실에서 그림을 그렸어요. 거의 한 1년 정도는 아침에 1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그림을 그렸죠. 근데 그림이라는 그 매개체를 택하신 게 또 조금 인상이 깊거든요. 왜 그림이었는지요? 그게 한 5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미국에 출장을 잠깐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 출장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저의 비행기 항공편을 기다리는 공항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탈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대부분 시간을 때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뭔가 이렇게 멍청하게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그냥 아무튼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데 제가 봤던 그 외국인은 다른 사람하고 달랐어요. 창가에 앉아서 자기가 타고 갈 비행기를 손바닥만한 작은 스케치북에 그리고 있었는데 사실 그분이 그리던 그림은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분의 표정, 그분의 몸짓 그건 아직까지도 너무너무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게 마치 우리와는 조금 다른 그런 특별한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그분을 봤을 때 느꼈던 건 두 가지였어요. 부럽다. 그 다음에 언젠가는 나도 꼭 저렇게 되고 싶다. 어떤 점이 부러워 보이셨어요? 뭔가 자기 주변에 있는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무료해 보이고 지겨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데 그분은 그 순간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자기가 타고 갈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순간에도 그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들이나 그 현장의 모습들을 그리면서 마치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발견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결과물들로 만들어내야겠다. 네. 그림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시간을 죽이고 때우고 이런 상황에서도 그분은 주변을 놓치지 않고 네. 어떻게 보면 따뜻한 시선으로 의미를 이렇게 불어넣고 있었던 분 같은 의미,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책의 표지에도 이렇게 비행기 그림이 네, 맞습니다. 있네요. 사실은 제가 가장 그리고 싶었던 게 그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항상 굉장히 설레이는 시간이거든요. 네. 자기가 타고 갈 비행기가 와 있고 잠시 후면 저 비행기에 타게 되고 그럼 어디론가 날아가는 굉장히 설레이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앞두고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그려보자. 그게 사실은 공항에서 비행기를 그려보는 거였고요. 저도 18개월 후에 드디어 그리게 됐죠. 40이 된 어느 날 문득 그림을 그리고 싶어 노트와 펜 한 자루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시작이 된 거는 이제 그분을 만났을 때부터 마음에 품으셨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막상 그거를 이제 실천에 옮기기까지는 또 다른 일이잖아요. 네, 다른 일이죠. 그렇죠. 그건 어떻게 가능하셨는지요? 대부분의 어른들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잘 그리고 싶어요. 그런데 오래 못 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분들이 어른이기 때문이에요. 10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은 그림을 그리는 그 과정, 그 행동, 그거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데 어른들은 일단 자기가 그린 그림이 멋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연습도 안 하고 멋있고 잘 그리게 그리는 사람을 우리는 천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살 때 작곡을 시작했다. 그럼 그런 경우는 천재라고 부르거든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한글을 배우는데 그것도 되게 비슷해요. 자기 이름을 제대로 똑바로 쓰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면서 이제 글자를 배우게 되는데 어른들은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하면서 연습은 별로 안 하고 조금만 연습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그림이 안 나오면은 재능이 없다고 나는 소질이 없나 보다라고 포기를 하는데 그걸 넘어가야 돼요. 그게 한 200~300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300시간이 되기 전까지는 꼭 참아야 돼요. 내가 그동안 그리게 될 그림이 내가 원하는 수준보다 낮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나는 점점 발전을 해서 300시간, 500시간, 1000시간 뒤에는 분명히 처음 그렸던 것보다 나아질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무조건 조금 하다 보면은 나아지겠지라는 일종의 욕심이죠. 자만과 욕심. 과거에 그림을 그려보셨다거나 소질이 있으셨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던 거네요?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렸던 거는 학교 다닐 때. 아마 고등학교 때는 미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중학교 때 좀 그렸던 것 같고 그 뒤로는 따로 그림을 그려본 적은 없었고요. 가끔 사람들이 소질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네. 근데 누구나 다 아주 작은 소질은 갖고 태어나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우리 나이로 40부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림을 남들이 봤을 때 그럭저럭 괜찮게 그리는구나 라는 게 증명된 거는 1000시간이 넘고 나서요. 2년. 그럼 1000시간 전에는 조금 실망스럽고 양이 안 차더라도 일단 내가 그래도 그림을 그리기로 한 이상은 네. 꾸준히 해본다. 꾸준히. 예.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네. 1000시간 후에 증명이 되는 거죠. 그림을 좀 하나 볼까 봐요. 지금 네. 얼마 전에 이제 개인전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개인전이에요. 두 번째, 벌써. 예. 그렇죠. 그래서 또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번째 살펴보면서 개인전에 얘기를 나왔던 들어볼까요? 그림들은 네. 제목처럼 느리게 바라보는 일상이라는 주제였고요. 제가 갔던 곳, 제가 자주 가는 곳, 그런 풍경들 네. 위주로 그렸죠. 이게 지금 그 자주 가시는 곳 중에 한 곳인 것 같아요. 무슨 네, 저희 카페처럼 집 보이는데. 근처에 있는 카페예요. 입구에 커다란 기린 인형이 있는 카페예요. 북카페.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통- 그리시고 얼마나 걸려서 보통 완성하세요? 연필로 밑그림을 대충 그리고 나서 잉크를 이용해서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네. 그 잉크가 다 마르면 다시 연필을 지워요. 그리고 나서 잉크에다가 이제 수채화로 채색을 하죠. 보통 연필로 밑그림을 그리는데 한 2시간, 펜으로 묘사하는데 2-3시간, 채색하는데 한 4시간 전후. 그래서 네. 보통 하나 그리는데 8시간 정도. 그렇구나. 여기 지금 실제 이제 그림도 이렇게 놔두셨어요. 이건 어딘가 해외인 것 같은데요. 네, 저기는 여름에 제가 안식 휴가를 얻어서 미국에 다녀왔는데 콜롬비아 강에 있는 유람선이에요. 그 1시간 정도 강을 따라서 왕복을 하고 내려서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 배를 꼭 그려봐야겠다 해서 배 사진을 찍어 와서 숙소에 와서 그린 거예요. 아, 뒤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보고 사진으로 찍을 때와 네. 실제로 사진을 찍어 와서 그림으로 옮기실 때랑 어떻게 달라요? 요즘은 카메라가 굉장히 흔해졌죠. 그래서 뭐 어른이나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건 그쵸.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건 카메라는 다 가지고 있는데 카메라를 통해서 뭔가 기록을 남긴다라는 게 너무 쉬워요. 그래서 찍기는 열심히 찍는데 나중에 다시 보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정작 정말 아름다운 곳에 가서 그 풍경이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즐기기보다는 일단 사진 한 장 찍는 게 안심이 되거든요.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내가 여기 왔다라는 게 증명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언젠가 다시 보겠지라고 하는데 언젠가 막상? 다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림을 그리면 스케치만 하는데 짧게는 1-2시간, 길게는 2-3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사진으로 찍는 게 더 정밀하고 세밀한 게 있을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릴 때는 정말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내 눈을 훑는다 그러죠. 그걸 훑고 나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사진을 찍으면은 1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진은 내가 찍는 게 아니라 기계가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따져보면 하루에 200-300장씩 사진을 찍어 놓고 나중에 보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현장에서 그림을 그리면은 아무리 빨리 그려도 하루에 2-3개 그리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대신 그 현장에서 느꼈던 감동, 경험, 아름다움 그건 다 제게 돼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야말로 제게 그냥 저랑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림으로 그려놓으면. 이때도 생생하게 기억이 그렇죠. 그때 날씨가 어땠고 그 강물에서 어떤 냄새가 났고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었고
누가 함께 있었는지 다 기억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신 그림들은 그림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림도 일단 처음에 연필로 스케치를 하고 나서 잉크로 밑그림 다 그린 다음에는요 스캔을 해놔요. 그림을 스캔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과정도 또 이렇게 사진을 조금 찍어 놓고, 왜냐면은 수채화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처음에 한 번 채색을 했을 때랑 그게 다 마르고 나서 두 번째 채색했을 때랑 느낌이 좀 달라지고 세 번째 채색했을 때 그리고 그림자를 넣었을 때 느낌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고요. 완성이 다 되면은 그림을 원본을 스캔을 해놓죠 또. 그리고 나서 완성된 작품은 액자에 넣어서 1년에 한 번 정도 개인전을 하는 게 목표고요. 그렇구나. 네. 몇 작품 정도 하셨나요? 이번에는 1년 동안. 30개 정도? 네, 30점. 30점 정도. 네. 어떻게 보면 평범한 개인이 그런 자신만의 축제를 만들어서 거기서 또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또 인연을 맺고 그 그림들을 이렇게 모아두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또 책으로 내신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평범한 것들을 모아서 특별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작은 그림들을 하나씩 그리는 거는 그닥 특별한 일이 아닌데 18개월 동안 그린 작은 그림들을 모아서 책을 내면 그거는 특별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일주일에 하나 정도 그림을 그리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닌데 그것들을 1년 동안 꾸준히 해서 그림들을 모으고 도록을 만들고 엽서를 만들고 개인전을 여는 거는 특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이야기는 특별함이란 평범함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림이었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제 100년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서 평범해 보이는데 모이면 특별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뭔가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한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정도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면서 보통 사람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그것들을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들을 좀 엮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그림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엔 또 뭔가 다른 거를. 뭔가 다른 걸로. 그래서 그 배움의 과정을 나누고 싶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느 순간부터 예전에는 호기심이 생겼다가 금방 사라졌는데 나이가 조금 들고 나서는 일단 호기심이 생기면 뭔가를 해보고 나서 그게 생각보다 멋지거나 훌륭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 끈기, 맷집 이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졌고 그때 든 확신은 이런 거였어요. 인간이 손으로 하는 모든 활동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 노력한 만큼. 그렇죠. 다만 우리의 눈이 너무 높아서 자신이 만든 그 결과물의 수준 낮음을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고. 네, 포기하죠. 그거를 견뎌내는 시간이 최소 12개월, 길게는 18개월 이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지에 올라본 사람은 그 과정을 거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겪어보면 답을 아는 거예요. 아, 이게 1000시간 정도 지나면 분명히 좋아진다.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이거 영 생각했던 것보다 멋지거나 훌륭하지 않은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아질까라는 의구심? 그것 때문에 계속 못하는데 일단 한번 해보니까 뭐라건 간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개인에 따라서 소질이 약간 있으면 뭐 짧게는 1000시간, 소질이 없으면 2000시간 걸리겠지만 결국 좋아질 것이다. 다만 우리가 과연 거기에 1000시간, 2000시간을 쏟을 간절함? 그런 걸 가지고 있을까?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강연도 많이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많지는 않고요. 한 달에 한 2번? 요즘 하고 있는 거는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간단한 특강들, 아니면은 비주얼 띵킹이라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림과 글로서 함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주얼 띵킹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그림을 그리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걸 그리는 거거든요. 소묘가 됐건 수채화가 됐건 눈에 보이는 것들, 제가 아직 수준이 낮아서 눈에 안 보이는 건 못 그려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거는 다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그리려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 중에 눈에 안 보이는 거를 그리는 분들이 있긴 해요. 동화 작가들. 동화책은 우리가 어떤 상상 아니면 현실과 조금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그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직장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어떤 아이디어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것, 알고 있는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는 게 비주얼 띵킹이죠. 그거를 하다 보면 어떤 점이 좋아져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일단 손으로 하는 거라서 기존에 우리가 어떤 자신의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이야기할 땐 주로 말이나 글로 표현을 할 텐데, 그림으로 함께 표현을 하면은 일단 설득력도 높아져요. 그냥 제가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보다 간단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해서 종이에 함께 표현을 하면은 설득력도 높아지고 상대방이 이해도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시간도 줄어들고 비용도 줄어들고, 결정적으로 가장 좋은 장점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하고 나눌 때 오해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어요. 명확해지죠. 예. 저희 프로그램 이제 이름이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님께도 지금까지 이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받았던 선물, 내가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같이 나눠주고 싶은 그런 선물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가장 큰 선물은 가족이에요. 가족. 저와 결혼해준 아내. 사실은 지금은 그럭저럭 살만한데 옛날에는 고생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아내에게 미안한 일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렇지만 벌써 큰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지금은 되돌아보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고생스러웠지만 아내가 있었던 덕분에 열심히 하루하루 살 수 있었고, 그런 평범한 하루하루가 모여서 오늘 이렇게 선물이라는 프로에 나오는 그런 행운도 누리게 됐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굉장히 좋은 선물을 제가 받았는데 그 선물을 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은 왠지 막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일이 계속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제가 받은 선물을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변환해서 만들어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SNS도 마찬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선물을 제 나름대로 저의 경험을 넣어가지고 쓸만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라고 생각하고 있죠. 계속 저희가 나눔의 수혜자가 되고 싶다.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 블로그도 있고 제 SNS도 있으니까 그걸 잘 보고 있으면은 뭐 자주 뭔가 이렇게 막 나눠드리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뭔가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을 그걸 통해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면 뭐 2주에 하나,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뭔가 좋은 소식, 좋은 정보, 좋은 이야기들 올라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눈도 열어놓고요. 또 귀도 열어두고 지금 발신하는 그 매개체가 여러 개 있으시잖아요. 그림, 책, 또 SNS. 그래서 작가님께서 앞으로 꾸준히 주실 선물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2014년에 또 좋은 일 많이 있으셔서 올해도 또 연말에 아마 개인전으로 만나뵐 수 있겠죠? 오늘 선물 같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